예, 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면 경력이 독특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30대 중반 되시는데 뭐냐면 대기업에서 10년 이상의 그런 경력이 있는 채로 퇴사를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시고 그 이후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싱글이심으로 본인이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공부방의 조건이 본인이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곳에서 살면서 생계로 애들을 가르친다. 이게 공부방의 취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셔서 이제 널찍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본인이 살기도 하면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지금 공부방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는 자신은 10년이 넘었으니까, 대기업에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경력으로 받는 월급도 짭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분이 드냐면,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니는 것에 2배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2배로 늘어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신축 그 아파트에서 초, 중, 고를 다 가르치시는 공부방을 하시는데 4시 반에 첫 수업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요즘에는 애들이 방과 후 수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때로는 둘 다 맞벌이시면은 돌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라도 일찍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1, 2, 3학년은 아직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 5, 6학년, 중 1, 2, 3, 고 1, 2, 3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은 워낙에 이과였고 이공계 쪽 계열이었고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인데도 공부방을 찾아오는 그 학생들의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수업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막 수업 준비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이런 답변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공부방의 매력이거든요. 그게 뭐다? 10년 이상 대기업을 다녔던 이 선생님이 대기업을 때려치고 공부방을 차렸는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대기업에서 월급 받았던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거죠. 경력 10년 이상의 이 선생님의 월급을 넘어섰다 이거죠. 지금.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막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또 본인이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본인은 금방 망할 줄 알았대요. 예. 그런데 애들이 쑥쑥쑥쑥 들어와서 놀랬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데, 이 선생님이 본인이 받는 그 수강료가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딱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뭐라 하냐면 일수를 좀 더 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동네 그런 수강료보다 한 2, 3만 원, 뭐 3, 4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하루 더 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받고 하루 더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생님 보니까 애들이 거의 이제 소수정예처럼 과외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앉아서 소수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혼자 사시고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냥 일수를 늘리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그 상태로 하되 애들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애들이 숙제도 하고 아니면 좀 일찍 와서 거기서 애들끼리 게임도 하고 아니면 학교 숙제도 하고 아니면 뭐 이 학원에서 뭐 못한 거 재시험 준비하는 뭐 이런 다목적 용도의 서비스 방을 하나 정도 마련을 해둬라.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방에서 머무르다 갈 수 있고, 수업 전에도 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다면 뭐 굳이 하루를 더 늘릴 필요도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제 그곳이 본인의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애들이 뭐 한 팀당 뭐 두세 명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굳이 거실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는지 방 하나에다가 애들을 이제 몰아놓고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애들이 얼마 없어도 거실에다가 차려라. 거실에다가 차리시는 게 맞습니다. 거실에다가 차리면 애들이 좀 답답함이 없고 굉장히 그 스터디 카페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느끼고 넓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 환경이 굉장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 공부방을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이제 별로 초창기일수록 별로 몇 명 안 다니고 한 팀 해봤자 뭐 4명 이상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뭐 한두 명, 두세 명 한 팀에 이 정도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방에서 해도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좀 방에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왜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니까 방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성공하는 그 공부방 선생님은 거실에다가 차립니다. 거실에다가 차리고 방 한 칸을 서비스 방처럼 해가지고 애들 뭐 작은 도서관이나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일찍 와서 책을 보거나 뭐 애들끼리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보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 거기서 뭐 학교 숙제를 하거나 자습을 하거나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공부방일지라도 끝나면 가야 되고 제 시간에 와야 되고 끝나면 가야 되고, 이런 스타일의 그 공부방보다 확실히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공부방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빠지기라도 하면 꼭꼭 보충을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선생님은 가셔도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네 엄마들이 이 공부방은 동네 학원보다 좀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고급화 전략을 써도 되는 그런 공부방이더라고요. 어디 뭐
학원처럼 완전히 뭐 돗대기 시장 같지도 않고 거의 뭐 2대1, 3대1 이 분위기면은 거의 소수 정예잖아요.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룸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또 와서는 애들이 적어도 거실에서 딱 하고 공부하고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먹는 거를 초창기라서 그런지 먹는 것도 굉장히 잘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면은 와, 그 돈 받아도 되겠네요. 아니면 그 돈 이상을 받아도 되지만 1, 2년 동안은 좀 참고 계시다가 그 가격을 유지하시다가 좀 더 이제 느꼈으니까 다른 학원으로는 돗대기 시장 같은 다른 학원은 절대로 못 갈 것 같다. 이 공부방 다녀본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요렇게 느끼는 시점이 한 1, 2년 다니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때 적어도 1년은 가야 되고 안전하게 한 2년 후에 그렇게 좀 올려도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단지 그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면 그 선생님이 지금도 힘들대요. 좀 1년이 안 됐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돌리는 것도 없고 그냥 생짜로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3도 뭐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선생님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예, 그 차이가 한 5만 원 정도 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가 한 10만 원 그 정도 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지금 한 2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중고생이 많으니까 벌써 본인이 월급 받던 시절에 그 월급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언하기를 약간 이러면은 정말 애들이 많이 들어와도 선생님 몸이 너무너무 지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정도를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방의 아주 좋은 점 다른 과목도 가르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공부방의 좋은 점 다른 과목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논술 정도 하나 더 끼워 놓고 대신 국어 논술은 선생님이 지금 받는 그런 가격보다 훨씬 싼 느낌.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더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싼 느낌으로 요 국어 논술도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만약에 수학만 계속 할 거면 근데 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신데도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당이 되면 한 7살 뭐 요 정도 애들부터라도 6, 7살 정도 애들부터라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초등부 수학만을 또 초등부 수학 뭐 어느 정도냐면요 6살에서 9살 뭐 요 정도 예 초등부 저학년이나 그 미취학 그런 애들을 위한 그런 뭐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다비수 그게 이제 초등 저학년 아니면 그 밑에 애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아는 분이 그걸 해요. 다비수라는 그 수학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오거든요, 애들이. 근데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거 다비수로 애들 가르치는 수학학원 없나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별로 없어. 그런데 조회수가 끝장이야.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 파가지고 그 선생님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구독자는 거의 별로 없어. 한 45명, 뭐 50명 뭐 이래. 그런데 막 그 조회수는 막 몇천 조회수, 막 일주일에 한 몇천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초등 수학인데 6살부터 10살인가 6살부터 10살인가 아마 그러시는데, 굉장히 좀 미취학이나 저학년 학생이나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수학 선생님들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하시면 좀 더 밑으로 애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은 혼자 공부방을 하셔서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고요.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있는 속에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 그렇게 있으면은 약간 좀 집중 같은 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 여러모로 뭐 거실에서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모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물어보시고 의뢰하신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말할 때마다 꼬박꼬박 막 받아 적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청취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좋아 보였고,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는데 옛날 본인이 받은 월급을 이미 뛰어넘었고,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이 애들 모집하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교 앞으로 한 번도 너무 창피해서 학교 앞으로 이걸 들고 못 나가셨대요. 그래서 나가보라고. 그것도 한두 번 하면, 한 번 하기가 무섭지, 한두 번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저 선생님, 수학 공부방 그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아는 척 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는 우리 공부방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을 하는 그런 애들이 나타나면서, 이 학교 앞에서 이거 돌리는 게, 남들은 그렇게 안 본다, 선생님을. 학교 앞에서 이거 돌리는 선생님을 뭐 남들이 뭐 깔보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즐거워요, 즐거워.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멘탈 관리를 해서 학교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판촉물도 들고, 이왕 시작했는데 한 번은 학교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한 번을 가고, 그 이후로 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가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고, 역시 잘 되는 선생님은 또 미리미리 대비하는 이런 게 있구나. 뭐 또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인생을 2배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거기에 회사에 완전히 하루 종일 붙어서 완전히 회사 속에 매몰되다시피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4시 반이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 시간이잖아요. 이 선생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길게도 안 하고 한 하루에 4-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은 너무너무 삶의 질이 너무나 좋아졌고 회사를 다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부방 좋아요. 회사보다 더 좋아요. 이것이 공부방의 장점이죠. 물론
잘 되면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꿈을 꾸고 예, 오늘도 예, 힘차게 나가 봅시다. 예,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좀 늦었네요. 예,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